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3월 달부터 요번엔 뭔가 좀 다르다,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내가 체감을 직접 하고 있다, 나중에 데이터로 꼭 같이 확인을 해달라, 같이 검증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호들갑을 떨었죠. 데이터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결과는 뭐냐면은 오늘 근데 썩 좋은 내용만 나오는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냐면 그건 예측이 아니라 현장을 중계해 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틀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측이 맞은 게 아니에요. 3월달 거래량은요, 작년 기준에서 제일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 달의 거래량이랑 유사합니다. 4천 건을 향해 가는 그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거래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연속적으로 이 분위기가 쭉 가는가. 그런데 이 연속성에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면 중요하니까, 이 연속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적인 거래량이 나온다, 뭐 가격이 조금씩 올라간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예전에 여러분이 알던 그런 멀쩡한 시장이 아니에요. 부동산의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권에서, 정부에서 거래량을 삭제시켜버렸던, 이렇게 삭제하면은 정부는 두 가지를 희생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내수경기, 두 번째 세금이에요. 이 두 가지 부작용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미 나오고 있지만 언론에서 문제를 크게 안 삼고 있기 때문에 부각이 안 되는 거지, 문제는 될 거고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내수경기. 지금 안 좋아요. 사람들이 이제 글로벌한 문제라고 전부 다 내수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너그러운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가 한국은 내수가 특히 안 좋아요. 회복이 될 조짐이 안 좋고, 여러분도 이미 체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수입은 안 늘어요. 그러니까 외국은 물가가 올라서 내수가 안 좋아 보이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물가도 오르고 내 소득 있죠, 인건비도 올랐어요. 한국은 데이터가 인건비는 안 올랐는데 이게 물가만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다 가난해지고 있는 거. 이거 여기저기서 나올 거예요. 두 번째로 세금. 지방에 지금 세금 거치는 문제가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점점 더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기사가 나오던 무슨 얘기가 나올 겁니다. 즉, 정부는 두 가지를 희생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잡기 위해서 거래량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지금 2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니까 살아나지 않죠. 그래서 저는 뭐가 알고 싶었냐면 시장의 자생력, 그러니까 시장이 스스로 살아나는 힘이 얼마나 있는가. 왜냐면 부동산은 누군가한테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거잖아요. 매수를 하던 아니면 뭐 전세를 구하던 월세를 구하던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내가 필요하니까 있는 것인데, 저는 가격이 내려가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마음속에 고민을 하고 있다가 매수하러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장에서 그런 게 좀 캐치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연속성이 지금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유감스럽게도 이 연속성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연속성이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들리실 수가 있겠어요. 아, 이제 다시 하락하나 보다, 다시 꼬꾸라지나 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연속성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쪼개서 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취했던 방식 때문인데요. 대출을 막아버렸죠. 대출을 줄이기 전에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대출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대출이 아예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들의 시장을 볼게요. 여기는 연속성이 있죠. 마레프를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살 마음이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지금 어떤 모습을 봐야 되냐면, 내가 봤던 매물이 팔려나가고 호가가 좀 올랐는데 그게 또 팔려나가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나도 삽니다. 이게 거기 시장 모습에 다예요. 그거 나갔어요? 그것도 나갔어요? 고민하다가 나도 사야겠다. 그리고 거기 파신 분들은 뭐 송동구나 강남이나 서초로 가버리시고, 그러니까 갈아타기가 약간 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괜찮은 시장은 대출에서 다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좀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소리가 들리죠. 하지만 여기에 진입하지 못한 분들, 또 자꾸 예로 노도강을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하긴 한데, 내가 이제 집을 좀 살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 대출이 안 나온대요. 그럼 대출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금리가 높대요. 근데 이번에는 특례 대출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좀 보러 갔더니 매물이 금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팔렸더니 금매가 또 나와. 그런데 이번 시장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갑자기 거래가 되니까 노동강의 매물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뒤에 숨어있던 팔고 싶었던 분들이 매물을 더 내놓은 거예요. 지금 진짜 이랬어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던, 네이버에 올라와 있지 않던 금매가 쑥 나오면서 거래가 더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가뜩이나 대출도 어려운데 내가 한 번밖에 못 쓰는 특례 대출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든 한번 움직여서 사보려고 했더니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심리가 어때요? 사고 싶지 않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월세나 전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례 대출이 나와도 사람들이 쏠리는 데는 정해져 있어요. 그나마 가격이 방어가 돼야 돼요. 그럼 가격이 방어가 되냐 안 되냐, 뭐가 중요하냐? 매도인의 체력 상태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노도강을 투자하신 분들, 기름 뉴타운을 투자하신 분들, 뭐 여기저기 좀 딱딱 놓고 봤을 때 마레프를 투자하신 분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누가 더 체력이 세겠어요? 이건 좀 쉬운 얘기잖아요. 돈이 있으면 좋은 곳을 사는 게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를 투자했던 분들이 아직까지 탈출을 못하고 있는 곳들은 금매가 계속 나오면서 가격이 지금 버티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해요. W자를 계속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곳들은 연속성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연속성은 여기에요. 지금 W자를 그리면서 약간 아래쪽으로 약간 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 연속성이 있어야지 여기를 못 팔고 있던 분들이 팔면서 갈아타기를 하면서 시장이 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죠. 이런 거예요. 노도강에서 물건이 제대로 팔리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파신 분들이 위로 올라가겠죠. 뭐 기름으로도 가고 뭐 성북구, 동대문구, 마포구 이렇게 쭉쭉 간단 말이에요. 강서구, 강동구, 서초구, 뭐 동작구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면서 중간이 다시 생겨요. 중산층 허리가 다시 살아나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거래량이 6천 건 위로 올라가면서 여러분이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뭐 가격은 그 안에서 내가 양보를 하든 조율을 하든 아니면 포기를 하든 이게 선택이 자유로운 시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일부 시장은 연속성이 엄연히 따지면 있는데 당연한 거라서 작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 시장은 연속성이 있어봤자 지금 이런 시장이에요. 그냥 잘 사는 사람들만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런 시장인 거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려면은 하단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요런 모습이 좀 돌면은 거래량이 돌면서 미리 좀 집을 사놓는 분들, 예전처럼. 근데 이분들이 이제 투자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 이런 분들이 좀 사놓으면서 전월세를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잘못 들으시면은 네 말대로 연속성이 없으니까 시장은 이제 내려가겠네. 일정 기간 동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 힘든 기간이 길어지는 단지와 지역이 있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전월세 시장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시장의 참여자들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세금 안 들어오면서 내수 경기는 안 좋은데 일부 아파트, 그러니까 일부 지역의 일부 단지를 가진 사람들이 더 힘든 시간을 가지면서 세금, 이자, 세입자와의 다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전월세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전월세가 많이 올라가는 시기에 요 아랫단지가 되게 이상한 모습으로 가만히 있다가 좀 삐죽삐죽 올라가는 모습이 생길 수가 있고, 얘네가 이 하단에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상단 시장은 무슨 일 있나 라는 식으로 건전한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하단이 상단을 따라가더라도 하단이 힘든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체력이 다 빠지는 거예요. 금매로 던지거나 옮겨 타지를 못하거나 나중에 못 버티고 이제 피해를 받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중단의 아래 시장은 연속성이 없으니까 힘든 시간을 더 버텨야 되는 거고, 중상의 일정 단지들은 지금 가는 길로 쭉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연속성이 없는 거죠. 허리가 끊어져 버리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돼버리면서 4월달이 3월달만큼 거래량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래량이 어디서 빠지고 있느냐, 철저하게 가보시면 전국구를 기준으로 거래량이 늘었는데 가격이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V자로 이제 약간 W자로 V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힘을 못 쓰는 곳들이 거래가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다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월세랑 전세로 다시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는 월세도 다시 올라요. 전세는 다시 오른다기에는 데이터가 3중 가격, 2중 가격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전세가 하단을 기준으로 따지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런 곳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월세로 가서 더 버틸 체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월세로 좀 더 가고 있고, 전세가 오르기는 하지만 전세가율이 낮아서 전세가 여전히 괜찮은 선택이고, 매매 시장이 거래량이 들어와도 쌓였던 금매 때문에 힘을 못 써서 시세가 하락하는 모습이 있는 단지들은 연속성이 지금 없어요. 여기는 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딱 들어와서 하단에 이 금매를 확 줄이면서 약간 상승하거나 내가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이미지가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주변에서 계속 시장이 끝났다, 이제 희망이 없다, 지금 사면 큰일 나다, 이런 공포성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맞는 선택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오해하시기 더 좋겠네요. 여러분이 도저히 여기가 아닌 것 같아서 원래는 지금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고 매수해야 되는데 안 사고 전세나 월세로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쭉 가다가 시장에 수급이 안 맞거나 전월세 시장에 자극이 되거나 이러면은 이 하단의 시장이 굉장히 힘들다가 갑자기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삐죽하고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월세를 선택했던 분들은 예전처럼 만기가 됐는데 갑자기 가격이 팍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샀으면 되는데, 그러면 또 선택을 못하고 또 전월세, 또 선택을 못하고 또 전월세. 그럼 전월세는 계속 올라가고 나중에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투자자라도 유입되면은 전월세가 붙으면서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는, 예전에 있었던 되게 안 좋은 시장이 펼쳐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희생되는 분들이 나오겠지만, 근데 어쨌건 지금 제가 총선 끝나고 시장을 다녀봤을 때 제가 얘기했던, 제가 원했던 그런 연속성은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많은 분들이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 다시 좀 차츰차츰 줄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뭐 전쟁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선거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가격이 하락한 단지에서는 심리적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굉장히 꺼리게 된 게 아닐까. 그러려면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번 들어오다가 힘이 빠졌으면은 약간 다시 응축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거래량이 들어오다가 살짝 빠져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금매가 또 쌓여요. 이게 되게 악순환이죠.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도 침체가 되면은 시장이 한번 살아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는 침체가 너무 길었잖아요. 대놓고 눌렀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오르게 되면은 대단히 좀 이렇게 안 좋은 부작용, 전월세 상승을 동반하면서 오를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에 좀 기대를 했는데 시장이 다시 꼬꾸라지는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시장은 좋습니다. 가는 시장은 가요,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도 아마 체감을 많이 하실 텐데 대다수는 체감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리던 게 팔렸다, 전세가 안 나갔다는 게 나갔다, 이건 맞는데 일부 기준, 급지를 따지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일부 기준 이하의 단지들은 분위기가 조금씩 다시 꺼지는 느낌이 어느 정도 드실 겁니다. 쭉은 아니어도요. 그래서 3월달만큼 지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다시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고, 저도 이제 선거 결과에 이어서 이런 시장 분위기가 약간 살짝 힘이 빠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원래 이래요. 포기하지 않고 딱 들러붙어서 열심히 파악을 하면서 오고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럴 때 포기하기가 쉽거든요. 이럴 때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 자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